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너튜브 댓글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상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KTCS 2,200원에 10%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 이후로 지금 조금씩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KTCS 상승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딱 한 번의 상승 정도를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그래요? 있을 것 네. 같고요. 예, 다만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 역시 저기 언택트 쪽 관련된 콜센터 쪽으로 느낌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오랫동안 좀 머물러 계셨었는데 한 2,300원 정도의 급등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적인 조정이 있었으니까 2,3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을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CS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YIK 5,150원에 3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수익 중인데 추가 매수 얘기하시니까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 물량 30%면 충분합니다. 들고 가시고요. YI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웨이퍼 쪽으로의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으로 삼성전자가 품고 있는 자식이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저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관점은 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조정시 조금 늘려가는 전략이고 지금은 비중이 큽니다.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성이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축소했다가 매수가보다 아래쪽에서 사는 쪽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7,000원까지 잡고 호흡을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호흡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YIK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전략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댓글은 성우하이텍 3,580원에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계속 보유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한 번쯤 이제 최근에 이런 시세적인 흐름이 조금 우상향 되면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한번 쭉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는데 성우하이텍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4,000원 정도 한 윗꼬리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시고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다음 댓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진성TC 12,050원에 1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성TC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은 많은데, 최근에 높은 자리에서 사셨네요. 12,000원 같으면. 10%밖에 안 사셨으니까 내려오면은 10,000원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10%만 가져가셔가지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는 미국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쪽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급등성은 올라왔으니까 핸들링하는 가격을 14,000원까지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는 14,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빠르게 볼게요. 다음 댓글은 현대건설기계 42,500원에 15%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지금 낙폭이 꽤 큽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워낙 오래 기다리셨는데 15%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하시고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한 4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하시고 당장에 흔들리는 건데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꿋꿋하게 뚝심을 가지시고 이 회사를 믿고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믿어도 되는 회사고요. 건설기계 쪽은 결국 인프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글로벌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로 추후에 방향성이 우상향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잡으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니까 45,000원까지 뚝심을 가지고 인내를 하자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코아스템 23,400원에 10%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그래도 수익권에 있긴 한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믿음이 없는 회사입니다. 방금 전에 있던 회사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아스템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 더 이상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이 자리에서 욕심내고 있지만 이미 이 주체는 이미 여기서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이 움직이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자리 정리하시고 좀 더 탄탄한 종목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메르츠 증권입니다. 3,480원에 4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메르츠 증권 현재 구간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길게 증권주는 짧게 보면 안 되고요. 길게 봐야 되니까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목표가를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주는 흐름이 살아있고요.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까지 좀 보신다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4,200원 보시고 현재 관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아래로 떨어지는 폭은 역시 한 2,800원대 자리에 지지력이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과거에 저항이 있었던 4,200원 자리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22만 7천원에 10%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전문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네, 어떤 전략 역시 필요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목표를 조금 짧게 잡으셨으면 27만 원인데요. 제 목표가는 좀 다릅니다. 27만 5천 원 정도에 일단 매도가를 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30만 원대까지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 1차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좀 길게 가는 전략에서는 33만 원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제일기획 18,900원에 10% 매도가 얼마로 볼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제일기획은 어디까지 볼까요, 전문가님? 이것도 그냥 욕심을 좀 내서 한 23,700원 정도, 2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욕심을 내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방향 전환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가격까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조정폭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방향성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목표가를 23,700원으로 드리고요. 거기서 이익 실현했다가 떨어지면 재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23,700원 우선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현대약품 6,500원에 50% 진단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대약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의 흐름이 와 있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서는 급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급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올랐던 폭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쪽에 올라갔던 이 상승폭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박스는 여기에 있는데 상승을 두 번이나 위쪽으로 했었다. 근데 방향성 아래로 꺾으면 올라갔던 걸 반납하겠죠. 그 가격대가 떨어지면 4,000원 중반대까지 깊게 떨어지면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축소하고 위쪽으로 올라올 방향성을 위로 준다라고 하면 7,000원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 비중 축소하셔도 손실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 가지고 4,000원대까지 가면 굉장히 힘든 시간 동안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기회비용을 많이 소진하게 되니까 저는 비중 축소하고 목표가는 단기 올라왔을 때 6,900원짜리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댓글은 KMW 79,000원에 1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이탈할까 봐 두려우실 것 같은데 KMW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5G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조정이 좀 깊게 나올 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5 통신 장비에 대한 수주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측면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5G 쪽에서도 약간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MW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 정리를 했다가
조금 아래쪽에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현재 가격대 지금 매수가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리스크,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압박받을 바에는 현금 확보하고 있고 5G에 대한 시장, 긍정적인 요인을 좀 더 기다렸다가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는 우선 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조금 깊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15만 9천 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그래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더 떨어져서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매수가가 괜찮으니까 네.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최근에 호텔신라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호텔신라,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뭐 이런 쪽은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18만 3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 방향성이 아직까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8만 3천 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저희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세한 상담과 설명, 전략 제시해 주신 김도호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